자, 미드저니 프롬프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드저니 프롬프트 활용 방법에서는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챗GPT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인 이미지 생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챗GPT 사이트에 접근을 하셔서 오른쪽 항목에 서치 미드저니를 검색하시면요. 자, 다음과 같이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 제너레이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먼저 오토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항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오토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저희는 동일한 프롬프트 요청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문장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요청을 할 텐데요. 사실 이 문장은 제가 프롬프트 작성 요령이 기준에 따라서 만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장르에 해당하는 인물 사진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고,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쓴 소녀라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 갈색머리, 빨간 우산, 레인코트까지 묘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극사실적인 분위기라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카메라 연출이나 아니면 카메라의 장비나 여러가지 구도에 대한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기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생략하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한번 미드저니에게 프롬프트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문장만으로도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미드저니에 입력을 하면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에서 미드저니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디테일한 프롬프트로 재구성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복사를 해서 디플에 해당하는 문장을 붙여넣기 하면 오른쪽에 번역이 되죠.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요. 이것을 복사해서 이 아래에 있는 프롬프트 항목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제일 아래 Run this prompt라는 보라색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래 프롬프트가 4개 작성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위에 보시면 이러한 문장들이 사전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것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안내 가이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번역을 해보면, 자, 이러한 안내 문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앞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요 번호에 대한 항목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번호가 뭐냐면 어떤 순서대로 문장을 작성을 해야 하는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작성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 1번은 처음에 나타나는 인물 사진,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쓴 소녀, 먼 곳을 바라보는 갈색머리,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인 편지 패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2번에서는 정교하게 묘사를 한다. 그리고 3번에서는 장면의 배경을 더 정교하게 묘사를 하고, 4번에서는 감정과 분위기를 더 정교하게 묘사를 하고, 자, 5번에서는 이 1번에 대한 스타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장르인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드저니는 이것을 5번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6번은 카메라 구도나 여러가지 디테일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묘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여기 파라미터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순서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순서가 바뀐 부분은 있지만, 제가 처음에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있어서의 프롬프트 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아스펙트 레티오, 종횡비, 그다음에 버전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 아래에 미드저니가 작성해준 프롬프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한 구조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여기 포트레이트, 그리고 Go with umbrella on a rainy street, 뭐 이렇게 쭉
장르,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묘사, 마지막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또 있고요. 카메라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요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 버전 5는 버전 6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미드저니가 이 프롬프트 항목을 만들었던 당시가 버전 5였는데 지금은 버전 6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여기에 버전 6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시고요.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드저니 오토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전은 바꿔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6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9대 6의 종횡비로 비교적 프롬프트에 충실한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라고 해서 완벽한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하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이미지의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인물의 노출 범위가 너무 클로즈업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또 조율해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셔야겠죠.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나타난 결과물이 완성본이 아니라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디테일을 추가해야 되고 또 빼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작성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결과에 맞게 그러한 제어의 범위를 좁혀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까는 오토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것은 동일하나 조금은 다른 가이드의 기준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제공합니다. 자,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에 붙여넣기를 하고 Run this prompt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롬프트 결과물이 나타나는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한 개의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해당하는 프롬프트 상위에 보시면 또 가이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가이드가 어떠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위의 내용은 생략하시고요. 여기 이 프롬프트에서 이런 사용자가 제공한 개념이고, 이는 주제에 대한 예시고, 그리고 생성한 형용사와 부사, 풍부한 어휘,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정교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시점과 관점, 그리고 주제에 대한 맥락과 배경 정보,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은유와 직유를 사용합니다. 역동적인 설명을 위해 유형 명사와 능동 동사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영어로 작성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르와 주제, 그리고 묘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장면의 주변 환경에 대한 요약, 그리고 비교적 구체적인 디테일로 배경을 묘사. 이 부분도 묘사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는 피사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배경에 대한 묘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이 이미지가 어떠한 분위기인지, 어떠한 시네마톤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인지, 어떠한 분위기의 디자인인지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은 또 전적인 톤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묘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명,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 장비와 연출 방법이 또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파라미터, 매개 변수에 대한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일관된 문법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문의 표현보다는 동일한 느낌의 단문들을 쉼표를 이용해서 멀티 프롬프트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반복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부정적인 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통해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종횡비 그리고 여기 카오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퀄리티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조금 더 매개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카오스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냐 하면 미드저니의 창작성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수치의 범위인데요. 카오스가 10이면 제가 예상했던 프롬프트 내용보다 상당히 많이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오스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스타일은 850, 그러니까 미드저니의 디테일한 창작성에 더 의존하는 그런 범위의 수를 입력을 했고요. 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2니까 퀄리티는 최상급이고요. 버전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제가 버전을 입력하지 않으면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버전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은 제가 세팅 값으로 설정한 버전 6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로우라는 사진 묘사에 대한 매개 변수 명령어를 제가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볼게요. 네,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완성이 됐죠. 지금 어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우산을 든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되어 있죠. 우산을 드는 여자의 모습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작 자체가 특히 손에 대한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반복 작업을 해 보셔야 되고, 또 프롬프트 수정이나 또 프롬프트에 대한 가감 요소를 작성을 하셔서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상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다소의 이미지 톤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지금 이 내용들을 한번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가 어떠한 프롬프트로 이 내용을 해석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초성하고요. 포트레이트, 비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돈 소녀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묘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작성을 했고, 빈티지 상점이 늘어선 자갈길에 서 있다는 내용. 근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울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적용이 됐고요. 부드러운 저녁빛이라는 내용이 입력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밤에 불이 켜진 모습도 여기 나타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안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것이 적용이 된 프롬프트 문장이고 어떤 것이 필요 없는 문장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필요 없는 문장을 굳이 반복해서 적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셔서 그다음에 다음 이미지 생성을 재생성하실 때 수정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을 해서 입력해 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프롬프트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저니 프롬프트 익스퍼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를 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죠. 자,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지금 5개까지 작성이 됐는데요. 그 위에 또 가이드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이 프롬프트가 작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작성. 설명을 하나의 긴 줄로 작성하고 줄바꿈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 이미지는 인물, 비오는 거리에 우산을 든 소녀,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에 대한 프롬프트 내용 요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가 작성이 됐는데 작성이 되는 게 아니죠. 안내를 가이드하고 있는 부분이죠. 번호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다음 줄에 구상 프롬프트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설명을 시작하세요.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컨셉을 언급하고 아트 형식 그리고 아티스트 굉장히 다르죠.
과도하지 않은 장면 설명, 색온도, 얼굴 표정, 이 부분은 묘사이죠. 그리고 조명, 전반적인 분위기, 이제 환경이죠. 이런 내용들. 뒷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인데, 앞에 보시면 이제 아티스트, 그리고 아트의 형식,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프롬프트 표현 방식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나타나는 프롬프트 결과물을 보시면, 네, 이런 내용들의 프롬프트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까 어떤 포토그래퍼나 유명한 포토그래퍼의 이름이 나타나거나 아트 형식의 내용들이 기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내용은 생략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인물 포토그래피라서 그런지, 만약에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었다면 아마 관련된 작가나 관련된 화풍들이 여기 기재가 됐을 텐데,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아티스트들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경 묘사가 나타나 있고, 뒷부분에서 이제 피사체의 묘사가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제일 뒤에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의 구조 방식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구조의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죠.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텐데요. 여기 또 버전 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팅 값을 6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6에 맞춰서 수정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은 6. 스타일라이즈는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스타일라이즈가 0에서 1000까지 맥시멈 범위가 1000입니다. 예, 스타일라이즈 1000 해도 되지만 우리는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S 한 칸 띄고 1000 이렇게 입력해 보고요. 지금 종횡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횡비가 나타나 있지 않을 때는 무조건 1대1의 종횡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대로 있는 대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이상하죠. 여기 우산대, 얼굴 밑에 우산대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제대로, 두 번째는 제대로 좀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도 뭔가 표현이 잘못됐고, 네 번째도 우산이 뒤쪽으로 가 있어서 뭔가 표현이 어색합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에 대한 묘사가 미드저니가 좀 약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만들어 보고 작성을 해 보셔야 몇몇 개의 좋은 이미지를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프롬프트 내용을 한번 번역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됐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비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먼 곳을 응시하는 소녀의 초상, 갈색 머리, 빨간 우산, 비옷, 사실적인 분위기, 렌즈가 표현이 됐고요.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젖은 거리, 소녀의 잠긴 표정, 우울하고도 고요한 분위기, 차가운 분위기. 대체적으로 연출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2번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프롬프트 내용과 결과물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추가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또 의미 없이 프롬프트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런 문장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들을 살펴봤는데요. 약간의 특징이 맞게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의 프롬프트를 이 세 가지의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다 써보셔서 만들어 보시고 가장 적합한 내가 제어하려는 결과물과 가장 근접한 프롬프트를 수정하시고 보강하셔서 효과적인 결과물을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미드저니 프롬프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